매년 60살이 넘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건의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신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이러한 수술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많은 경우 영구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의료 시스템과 병원의 수익 구조 때문에 많은 의사가 차마 크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두려움을 듣고 그들의 남은 삶을 바꾸는 결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희망을 품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결과를 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오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수술칼이 언제나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다시 닫기 어려운 고통의 문을 열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선택하지 않을,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결코 권하지 않을 5가지 의료시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권하지만 많은 이들이 충분한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시술들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특정 항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메커니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자체는 기술적으로 성공했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고령 환자 수술에 대한 국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 이상에서 시행되는 선택적 수술 중 최대 30%는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는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충분한 정보 없이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뼈아프게 배운 사실은 수술 여부가 결코 외과 의사의 권유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 전문가이지만 수술 이후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당신의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충분히 설명해줄 시간과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감염으로 인해 18개월 동안 침대에서 지내야 했던 분이나 척추 수술 후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겪게 된 분들을 보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뒤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반드시 필요한 수술도 분명 존재하지만 60 이후에는 위험이 이익을 넘어서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잘 되어 일상 주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엔진을 분해하는 큰 정비를 하게 되면 회복은 훨씬 느리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60의 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비하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세포 효율이 떨어져 상처 회복은 느려지고 면역체계는 약해져 가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과 신장은 장시간 마취라는 스트레스를 견딜 여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수술 후 인지기능장애는 60 이상 환자의 최대 40%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를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진료실에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의학에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척추 유합술입니다. 2개의 뼈를 나사와 금속판으로 고정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 척추는 마디마디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곳을 붙여버리면 그 위아래 마디가 2배의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결국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중적인 물리치료와 체중 관리만으로도 수술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2번째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연골이 사라졌다는 설명을 듣고 새로운 무릎을 넣으면 완벽해 보이지만 환자 중 약 20%는 수술 1년 후에도 만성 통증을 경험합니다. 또한 완전한 기능 회복에는 최대 18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인공관절은 원래 내 무릎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체중 1kg이 줄 때마다 무릎 하중은 4kg이 감소합니다.
숙련된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수술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흉 심장 수술입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는 우회술은 위대한 성취지만 고령 환자에게는 가슴을 열지 않는 스텐트 시술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체외 순환장치를 사용하는 큰 수술은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동반하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그 변화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과 의사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체중을 줄여 당뇨와 혈압을 개선해주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영양 흡수 장애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깁니다. 칼슘과 비타민 결핍은 고령자 사망률과 직결되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도 체중 감량을 돕는 안전하고 강력한 약물 치료제가 존재하므로 성급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전신 마취의 위험성입니다. 예순 이후의 뇌는 신경망이 취약해져 장시간의 약물 스트레스에 내성이 낮습니다. 이는 잠재되어 있던 치매 진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큰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분 마취가 가능한지, 예상 수술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질문들은 수술 이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한 번이라도 생각할 계기를 주었다면 주변에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누는 대화는 한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